고구려는 남쪽으로는 신라, 북쪽으로는 돌고래의 공격을 받으며 나라 안에서는 권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폭풍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581년 수나라를 세운 문제는 589년에 300여 년간 혼란에 빠져있던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수나라 문제는 행정제도와 군대를 정비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관료를 뽑고 귀족의 토지를 빼앗아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왕족이라도 사치를 일삼거나 죄를 지으면 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수나라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문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치를 안정시킨 문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주변 나라 가운데 수나라의 위협이 될 만한 돌궐과 고구려의 힘을 약화시켜 놓으려고 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등장에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고구려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통일된 왕조가 들어서면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고구려는 먼저 유화강 서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드디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공격에 수나라 문제는 30만 군대를 보내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탑군에서 출발한 수나라 육군은 고구려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고 식량이 바닥난 것입니다. 또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건너던 수나라 수군 또한 태풍을 만나 배가 대부분 침몰했습니다. 수나라는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전쟁은 큰 피해 없이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얼마 뒤 문제는 갑작스레 죽음을 맞았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다시 100만 대군을 모아 고구려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수나라가 아무리 중국을 통일한 나라라고 해도 100만 대군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고 전쟁 물자를 대느라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양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궁리만 했습니다. 612년 수나라의 수군과 육군이 고구려를 향해 움직이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로서는 온 힘을 쏟아부은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벅찼습니다. 영토의 크기나 인구만 봐도 고구려와 수나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도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움에 나서야 했습니다. 고구려 영양왕은 을지문덕에게 군대 지휘를 맡겼습니다. 을지문덕은 어떤 전술로 수나라군과 맞섰을까요? 수나라 육군은 유화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구려군은 정면에 싸움을 걸지 않고 재빨리 기습하다가 빠지면서 수나라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러고는 고구려의 첫 관문인 요동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수나라군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은 석 달 넘게 버텨냈습니다.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에 수나라군은 당황했습니다. 요동성을 그냥 지나쳐서 평양으로 쳐들어가자니 뒤에서 공격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30만 명을 따로 떼어서 평양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이때도 30만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고구려 영토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수나라 육군이 요동성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수나라 수군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앞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수나라 수군의 중요한 역할은 육군이 평양 가까이 오면 식량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수나라 수군을 깨어내어 크게 무찌르고 식량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수나라 수군이 식량을 건네주지 못하자 평양으로 향하던 30만 수나라 육군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수나라 육군은 평양성을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길을 돌렸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꼴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살수를 건너 수나라군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수나라군 30만 명 가운데 고작 몇천 명만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고구려군은 몸집이 큰 상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나라는 차례 더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고구려의 거센 저항에 막혀 돌아가야 했습니다.